법무장관이 검찰의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며 타격 인사를 예고했습니다. 때맞춰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이 사임해 공수처 설립 반발 확산 기미가 보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현역 의원 8명이 공식 탈당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함께하자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유 의원은 전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등에 올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망대에 놀러 왔는데 밖이 생각보다 뿌옇고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주말까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위협에 즉각 타격으로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바그다드를 공습해 이란 군부 실세를 살해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보이지만 이란은 또 다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첫 업무를 시작한 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검찰의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을 뿌리부터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사에서는 개혁이라는 말을 17번이나 반복했고 반발을 의식한 듯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표현은 부드러웠지만 대대적인 검찰 힘 빼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고 그 첫 단추는 이러면 다음 주 중에 단행될 검찰 고위직 인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조정린 기자가 오늘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고 강조하며 취임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줄탁 동시, 알을 깨기 위해선 어미닭과 함께 알 속 병아리가 동시에 협력해야 한다는 사자성어를 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의 결단과 호응을 요구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는 취임사에 모두 17번이나 등장했습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치부하지 않고 한 분 한 분이 진심으로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취임식에는 청와대와 친여권에 대한 수사를 이끄는 검찰 간부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취임식 당시 수사 지휘를 이유로 대검 간부 전원이 불참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검찰 간부들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임식을 지켜봤습니다. 취임사 도중 박수가 나오지 않자 추 장관은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 호응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 장관이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이 고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 인사권을 여러 번 강조하는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취임 직후 인사카드로 검찰 장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는데 취임과 동시에 그 관측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검찰 분위기 살펴보죠. 자, 이태영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침 장관이 취임하는 날 박균택 법무연수원장, 이분은 고검장급인데 사표를 냈는데 검찰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균택 법무연사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 소식에 검찰 내부에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박 원장은 검찰 조직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7명 가운데 1명이라는 점에서 추가 사표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광주 출신인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습니다. 현 정부도 들어 중용됐지만 최근 주변에 후배들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해 부정적인 인식도 드러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법무부발 인사가 될 가능성이 커지겠군요. 네, 이르면 다음 주쯤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을 언급하면서 파격 인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이른바 특수통 출신인 수사 지휘 라인이 대거 교체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검찰 안팎에서 청와대 하명 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 지휘 라인을 교체할 경우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겪게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죠. 대통령이 서둘러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직후 검찰이 추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비서실 부실장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검찰의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점이 매우 공교롭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 장관은 재작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대표였고 이번 수사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여부를 밝히는 수사인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추 장관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암시를 한 것으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뭘 물어봤는지는 최민식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8개월 앞둔 지난 2017년 10월 11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만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내용은 울산시장 선거대책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주인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민주당 대표를 맡았던 당시 비서실 부실장을 지냈던 정모 씨입니다. 당시 정 씨는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모 씨와 함께 송철호 시장 등을 만났습니다. 송병기 부시장 업무 수첩에 등장하는 산조모 병원 문제 또한 이날 거론됐습니다. 이후 2018년 1월에도 송철호 캠프는 장 전 행정관을 다시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했습니다. 미션 공약 보면 5가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진짜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 씨는 이후 2018년 5월 송철호 캠프에 정무특보로 영입됐습니다. 검찰이 의심하는 건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의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입했는지 여부입니다. 정 씨는 추미애 당시 당대표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고 추 대표는 전혀 몰랐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주변 인물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무부와 검찰이 매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듯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상당히 강성이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양보하지 않는 원칙론자여서 둘이 부딪힐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법조팀 한송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한 기자는 검찰 취재하죠. 현장에서 만나는 검찰 인사들은 지금 분위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습니까? 네, 한 검찰 인사는 지금 분위기를 그야말로 폭풍전야라고 전했습니다. 자, 폭풍전야다. 그런데 대통령이 어제 업무 시작하자마자 추 장관 임명을 서둘렀잖아요. 그걸 보면 검찰 인사도 좀 당겨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인 6일에 인사 발표를 하고 7일에 이동한다는 설이 지배적입니다. 예. 또 추 장관 취임 전까지만 해도 13일, 그러니까 이달 중순쯤 인사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추 장관이 더 앞당겨 인사를 단행할 거라는 분위기입니다. 뿌리부터 바꿀 것, 추 장관은 오늘 취임하자마자 취임사부터 이렇게 말하면서 대규모 검찰 인사를 암시했는데요. 어제 윤 총장은 신년사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소신을 지키겠다며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취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목적어가 다르긴 합니다만 한 사람은 바꾸겠다 그랬고 한 사람은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번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라 하기도 하고 또 측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핵심 수사 라인 고위 검찰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까, 상당히? 네, 그렇습니다. 현재 1순위 인사 대상은 현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검찰 수사 지휘 라인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또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등 현 정권 핵심 관련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을 수사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 이하 수사검사들, 또 청와대 하명 수사건을 수사하는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이하 수사검사들, 또 유재수 전 부산시장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하는 조남관 서울 동부지검장 이하 수사검사들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 물론 인사는 늘상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수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이런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만 결국은 수사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네, 일각에서는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인사설이 불거진 대검 간부들은 오히려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 지휘 라인이 바뀌더라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수준 진행된 만큼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거라는 취지인데요. 이렇게 지휘 라인에선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윤 총장이 바람막이 역할이 사라지면 수사 진행 양상이 바뀔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윤 총장도 어느 정도 간부가 바뀔 것을 예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총장은 최근 간부들을 바꿔서 총장인 내 말을 안 듣게 한다면 평검사들도 간부들의 말을 듣겠냐면서 범죄 수사를 멈출 수 없는 게 검사들이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윤 총장도 고위검사 교체 가능성에 대비는 하고 있군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비리에도 나오고 있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또 이번 검찰 인사 검증을 하고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추미애 장관도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논란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한송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낙연 총리와의 서울 종로 빅매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 역시 대결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종로에서 대선 전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 불출마 보도까지 나왔던 황교안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금년 총선에서 수도권의 험지에 출마를 하겠습니다. 황 대표가 자신의 총선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다만 구체적 출마 지역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황 대표는 그동안 비례대표 출마와 지역구 출마, 불출마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지만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는 험지 출마로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진들도 험지로 가라며 자신이 쇄신의 중심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중진분들께서도 함께 그 험한 길로 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 종로 출마를 준비 중인 이낙연 총리는 황 대표와의 맞대결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러 반길 것도 없지만 피할 재간도 없는 것 아닙니까? 피한다는 표현을 쓴 것을 두고 황 대표와의 맞대결 구도를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차기 대선 주자들의 맞대결에 대한 관심은 종로를 험지로 볼 것이냐는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야권이 아직 통합 문제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기소되는 악재가 발생한 것과 대조적으로 민주당의 총선 준비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원회 교육, 김현미 국토,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불출마를 선언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인 구로 출마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의 부총리도 제 터전이었던 일산을 생각하면 제게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김현미 장관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까지 고마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출마를 선언하며 울먹였습니다. 민주당은 지역구를 떠나는 장관들을 배려해 불출마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선거관리 주무부처 장관으로
불출마를 결정한 진영 행안부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불출마 선언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진영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 후보자와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포함하면 지역구 6곳이 비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구인 수도권 6곳을 모두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친문 핵심 인사와 영입 인사를 공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 지역구인 서울 구로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의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박 장관이 윤 실장에게 지역구를 넘기기 위해 최근 함께 구로 지역을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김현미, 유은혜 장관 지역구인 경기 고양벨트에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투입이 검토됐다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8명이 새로운 보수당 창당을 위해 집단 탈당했습니다. 유 의원은 탈당 기자회견장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함께하자는 메시지를 2번이나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 창당의 한 축인 유승민 의원은 창당 이후 2년간 진행된 중도 정치 실험이 실패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년의 실패에 대해 그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유승민계 의원 8명은 오늘 탈당 선언과 함께 모레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합니다. 한국당과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하면서 창당 동지인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유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정계 복귀를 환영한다면서도 함께하자는 제안에는 답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제가 같이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문자를 드렸는데 답을 못 받은 그게 지금 상태입니다. 안 전 대표가 소속된 바른미래당에서는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관영, 주승용 최고위원까지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손학규 대표는 혼자 언론 카메라를 보며 회의를 주재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유승민계 집단 탈당과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 복귀가 맞물리면서 야권의 정계 개편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 장외 집회를 연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대통합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러나 여권은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를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대야 압박에 나섰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의 장이라며 하나로 뭉치는 게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정말 악랄해도 우리가 뭉치면 이깁니다, 여러분. 통합을 위해서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황 대표는 반문 연대를 위한 대통합을 강조했는데 중도 진영인 안철수 전 대표 측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제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교 의원은 황 대표 책임을 거론하면서도 중도인 안철수계를 먼저 끌어안고 개혁 보수도 안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안 전 대표와의 통합이 불발될 경우 유승민계와의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검찰 개혁으로 전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검찰권을 추가적으로 제한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1월 중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 선거법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장석을 점거한 한국당 의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국당은 이런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아예 접으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네, 연초부터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습격했습니다. 경기와 충청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요일까지 공기는 답답할 것으로 보이니 휴일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전망대. 아래에 보이는 건물을 제대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밖이 생각보다 뿌옇고 잘 안 보여가지고 좀 많이 아쉬워요.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최고치는
세제곱미터당 7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68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한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안개가 걷히면서 시야는 확보됐지만 공기질은 더 나빴던 셈입니다. 마스크를 안 하고 나왔는데 공기가 안 좋고 목이 아프네요. 올 들어 처음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진 수도권에서는 도로 본진을 청소하고 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사장 공사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면서 경기 남부 등 일부 지역에는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 사이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청과 호남 등 5개 시도에는 올 들어 처음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휴일까지 이어지다 월요일 비가 오면서 개선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오늘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높이 30m짜리 타워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떨어져 2명이 숨졌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빨간색 타워 크레인이 두 동강 났습니다. 크레인 철근이 끊어지고 구부러진 채 널브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인천 송도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을 하던 높이 30m짜리 크레인이 부러졌습니다. 지금 300톤 크레인이 들어와서 뒤에 건물하고 앞에 브레싱 잡고 있는 앞에 칩 자체를 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사고가 있습니다. 크레인 위에서 작업을 하던 50살 김모 씨 등 근로자 3명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김 씨 등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지하층에 요구조자 1명이 타워 크레인하고 건물 잔해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구조자. 현장 관계자는 크레인 해체를 위해 몸체를 연결하고 있는 볼트를 푸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사고 당시 해체 작업 중인 크레인을 지탱하던 300톤급 크레인이 휘청거렸다고 말합니다. 저 크레인이 자꾸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중심 못 잡아가지고 너무 꺾일 것 같아요. 저는 크레인 거기서 이렇게 줄을 잡고 있는 게 그게 하나가 소리되는 거예요. 경찰은 작업 모습이 담긴 CCTV를 분석해 크레인 해체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난달 제주 앞바다에서 죽은 채 발견된 13m 길이의 참고래를 오늘 부검했습니다. 이렇게 큰 고래를 부검한 건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래의 뱃속을 보면 바다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데 낚싯줄, 그물 조각 같은 해양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커다란 고래가 얼음 위에 놓여 있습니다. 연구원 30여 명이 고래의 뼈와 살을 분리합니다. 오늘 부검한 참고래는 생후 1년 정도 된 새끼 고래지만 몸 길이 13m, 무게 12톤이 나갈 정도로 덩치가 커서 부검하는데 9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고래 뱃속에선 1m짜리 낚싯줄과 그물 조각 등 해양 쓰레기 500g이 나왔습니다. 고래 연구진은 미세 플라스틱 등 해양 쓰레기와 유기오염 물질 오염, 질병 감염 여부 등 폐사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이라든가 장애, 혹이라든가 어떤 이런 암덩어리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해양 쓰레기 해가지고 이렇게 사망했는지 이런 것들 중점적으로. 최종 검사 결과는 한 달 정도 뒤에 나올 예정인데 국내에서 길이 10m가 넘는 대형 고래를 부검한 건 처음이어서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바다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얘네한테 벌써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한테 닥칠 문제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지표종이라고. 창고래의 뼈와 지느러미 등 골격은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 표본으로 전시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 기업은행장에 윤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는데 임기 첫날인 오늘 노조가 낙하산 임명이라며 막아서면서 집무실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윤 행장뿐 아니라 최근 국책은행장에 대한 낙하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노조원들이 윤종원 신임 행장의 첫 출근길을 막아섭니다. 경찰식입니까?
윤 행장은 10분 만에 결국 물러섰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수석을 지낸 윤 행장을 어제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노조는 관치금융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관련된 전문성은 없습니다. 저희는 총선 전까지 출근 저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생각을. 기업은행장의 외부 인사가 임명된 건 10년 만입니다. 내부 승진 행장일 때 실적이 더 좋았던 점도 반대 이유입니다. 기업은행의 연간 순이익은 재작년 1조 7,642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고 2011년 이후 한 해 빼고는 모두 1조 원을 넘었습니다. 임명을 제청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낙하산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부에서 왔다라고 하는 건 팩트죠. 자격이나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좀 더 지켜보시면은. 앞서 수출입은행에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지낸 박문규 행장이 취임하며 낙하산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전문성, 자율성, 독립성이 충족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책임져야 되는 CEO이기 때문에 방 행장은 취임 이후 노조 추천 사회이사 선임을 추진하는 등 대통령 공약 실천에 나서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어제부로 앵커직에서 하차한 JTBC 손석희 대표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 약식 기소됐습니다. 손 대표의 배임과 협박, 뺑소니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JTBC 손석희 대표를 폭행 혐의로 신고하며 공개했던 영상입니다. 저분은 폭행하셨죠? 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김 씨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뺑소니 사고를 냈고 이 사실이 보도되는 걸 막기 위해 자신에게 JTBC 기자직 등을 제안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신 겁니까? 사실이고 밝혀지겠죠. 김 씨와 시민단체 등 고소 고발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서부지검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과 협박, 무고 등 다른 혐의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김웅 씨는 공갈 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손 대표의 접촉 사고를 기사화할 것처럼 하고 폭행 혐의 고소 의사 등을 밝히면서 채용과 금품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발단이 된 손 대표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대표적인 진보 농객으로 꼽히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연일 조국 사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신들, 좀비 이런 거친 표현까지 써가면서 원색적으로 비난합니다. 특히 조 전 장관에게는 친구에서 저격수로 돌아선 건데 여기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국이라 불렀습니다. 국이가 굉장히 강해졌더라고요. 강당이 막 세졌더라고요. 보면 한편으로는 안쓰럽고 왜냐하면 걔가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 친구를 이제 이렇게 되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대리시험 보름 뒤 정유라 씨의 대리과제 제출을 경악한다고 한 글에 대한 반응입니다. 조국 사태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떠오른 진중권. 청와대도 여론조작 프레임에 갇혔다. 간신들이 많다. 친문 지지자들을 향해 너희도 악이다. 뇌 없는 좀비. 승량이라 비판합니다. 유시민, 김어준 씨는 음모론을 파는 꿈꿀레오와 개꿈공장이라 칭했죠. 조국 사태 비판에 뛰어든 건 친구라도 정의를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근데 지금 기회가 평등합니까? 안 하잖아요.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아들의 강의 감상문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풍기읍 학생들이 이거라도 스펙에 쓰라고 만든 동양대 인턴을 정 교수가 서울에서 내려와 따먹었다고 분노했죠. 죄 없는 학교와 무고한 학생들을 모독하지 말라. 지방대라 무시하는 일부 친문 지지자들은 다들 서울대 법대 나왔냐고도 했습니다. 작심 비판은 지난해 말 동양대를 떠나면서 본격화됐죠.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조국은 친문 실세들의 장기판에 놓인 말에 불과하다며 친문 실세들의 움직임이란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중권은 대신 친여 인사들의 집중 포화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진 교수가 굉장히 많이 총기가 흐려졌구나. 근데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고 자가 진단을 진 교수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진중권 씨가 거짓말쟁이 총장에 순응하다 지적 퇴행이 일어났다며 입진보에서 입보수로 변했으니 과거 진보적 관점에서 쓴 책들을 반품하는 게 상도이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다들 진영으로 나뉘어가지고 지금 미쳐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양심을 좇은 지식인의 용기인지 또 다른 모습의 독선일지 조국 사태를 거치며 진중권 자신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미국의 경고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미 연합훈련 재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나쁜 행동을 억제할 미 병력의 대비태세를 확신한다면서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워서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할지 묻는 질문에 김정은의 다음 움직임에 따라 검토하겠다면서 앞으로 수개월간 사태 전개를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선 군사적 관점에서 필요하다면 오늘 밤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합의 도출을 위한 외교가 우선이라며 김정은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We think the best path forward with regard to North Korea is a political agreement that denuclearizes the peninsula. We are on that path. We want to remain on that path. 북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자제를 촉구함과 동시에 도발엔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미국 내에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북한에 설탕을 줬지만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공개 진행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싱가포르 계약서를 드러내놓고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이런 압박에 북한도 지지 않고 맞받았습니다. 존엄과 생존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즉시 강력한 타격을 안기겠다고 했습니다. 연말 전원회의 결정대로 북한이 다시 거친 말폭탄과 도발의 길로 회귀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이어서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노동신문 1면을 할애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했습니다. 존엄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즉시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안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어떤 세력이든 무력을 쓸 수 없게 국방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습니다. 공화국을 상대로 한 적대 세력들의 책동이 얼마나 집요했습니까? 자체 힘으로 맞받아 뚫고 나가는 자력기생 말리마키스가 되겠다는 결심입니다. 협상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군사도발에 대한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며 기록 영화를 방영했습니다. 제지 앞살이 광풍 속에서도 굴할 줄 모르고 전진해가는 벌수들의 도전 광기를 휘잡아 길들이고 쇼의 타협과 양보도 없이 반격을 가하시며 빨치산 최현의 아들 최룡해와 리설주를 대동하고 모닥불을 쬐는 등 김일성이 했던 모습을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리설주는 선글라스를 끼거나 김 위원장이 말할 때 휴대전화를 보는 등 자유분방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북한은 이 영화를 당 간부들에게도 틀어줬고 꽃피는 봄날의 백두대지에 와서야 어떻게 백두산의 녹과 기상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손발이 시리고 귓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보아야. 북한 주민들은 자력자강 깃발을 들고 눈보라 속 백두산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군이 드론을 이용한 두 차례 공습으로 이란 최고의 군부 실세들을 사살했습니다. 대북, 대이란 외교정책 실패 비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위협에 강하게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즉각 보복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두 나라 사이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주변이 붉은 화염에 뒤덮였습니다. 현지 시간 2일 이란 군부 실세들이 탄 차량에 미사일 3발이 떨어졌습니다. 폭격으로 솔레이마니 이란혁명 수비대 정예군 사령관과 알무한디스 민병대 부사령관 등 8명이 숨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의 공격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will act to preempt any attacks on our forces, our personnel by Iran or its proxies. 솔레이마니는 이란 군부 최고 지도자로 중동 내 무장 세력과 협력해 미국에 대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가 지난달 27일 이라크 주둔 미군 기지 공격과 바그다드 미 대사관 습격을 승인한 장본인이라 밝혔습니다. 함께 사살된 알무한디스도 솔레이마니와 함께 미군 기지와 대사관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이란은 격렬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شهید سلیمانی چهره بین المللی مقاومت است و همه دلبستگان مقاومت خونخواه اویند.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성조기를 올리며 작전 성공을 자축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한탄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새해가 되니 햄버거와 커피같이 평소 손이 자주 가는 먹거리들의 가격이 줄줄이 올랐습니다. 연말 연시에 마치 관행처럼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는데 업체들은 인건비와 원재료 비용이 늘었다고 항변합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 아이스크림. 한 통에 12,500원으로 지난해보다 1,700원이나 값이 올랐습니다. 라면 판매대에선 봉지냉면과 우동 등이, 음료 판매대에선 콜라가 스리슬쩍 최대 12%씩 오른 가격표를 달고 있습니다. 외식 물가도 들썩입니다. 이 커피 프랜차이즈의 아메리카노 한 잔은 오늘부터 5,200원이 됐습니다. 29가지 음료값이 100에서 200원씩 오른 겁니다. 주요 햄버거 브랜드도 100에서 500원씩 햄버거와 음료 가격을 올렸습니다. 업체들은 주로 인건비와 원재료값 상승을 가격 인상 이유로 꼽았습니다. 원부자재와 인건비, 임차료 등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부득이하게 일부 품목의 가격을 인상하기. 문제는 이들이 대부분 업계 1, 2위 선두업체란 겁니다. 후발업체들도 수익 개선을 위해 도미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자꾸 오르면은 우리가 그걸 부담이 되니까 물가를 좀 안정시켜줘야 우리 서민들이 사는데 큰 부담을 좀 덜어주는 거 아닌가. 끝모를 경기 불황에 먹거리 물가 급등까지 겹치면서 서민들은 지갑 열기가 겁이 납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게 또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에 이어 이번에는 생명보험까지 인상이 예고됐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경우 한 달에 10,000원 가까이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은 금리가 높던 시절 확정금리형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여기서 줘야 하는 이자율이 4.28%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떨어지면서 운용자산 이익률은 3.43%에 그쳤습니다. 고객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자산을 굴려서 버는 돈보다 많다 보니 보험사들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생보사들은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상률은 7에서 8% 선, 인상 시기는 오는 3월이 될 전망입니다. 신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한 달에 10,000원가량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겐 보험료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 운용을 통해서 커버 됐는데 자산 운용도 결국 이제 저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올해 건강보험료는 3.9% 인상이 예정됐고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료도 4%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케어의 여파로 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늘리면서 실손 의료보험료도 9% 내외 인상이 추진 중입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한 서민들 입장에선 미래에 대비하는 비용 부담도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르노 회장이 레바논으로 도주할 때 악기 가방에 숨어서 탈출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곤 회장이 집을 걸어서 나가는 마지막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터폴은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레바논 법무부는 카를로스 곤 전 닛산 르노 회장에 대해 인터폴의 적색 수배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적색 수배는 6단계 중 가장 강력한 수배 조치입니다. 법무장관은 레바논 검찰은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소환 조사를 시사했습니다. وبالتالي كل الإجراءات التي سوف تتخذ منصوص عليها في قوانين الداخلية سواء في قانون العقوبات أو أصول المحاكمات الجزائية. 다만 레바논이 일본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지 않은 만큼 곤 회장의 신병을 일본에 넘길 가능성은 작습니다. 일본 경찰은 곤 회장이 지난달 29일 낮 홀로 자택을 나오는 모습이 담긴 현관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NHK가 전했습니다. 이후 귀가하는 장면은 찾지 못했는데 이럴 경우 악기 가방에 숨어 탈출했다고 한 앞선 보도는 오보가 됩니다. NHK는 곤 회장의 개인 비행기가 29일 밤 간사이 공항을 이륙해 30일 새벽 터키에 착륙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곤이 탈출 직전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를 만나 자신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질 경우 동정심을 얻게 될지 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블록과 모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죠. 이런 놀이기구가 예술가의 손을 거치면 이런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구민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난감 블록으로 만든 연탄 가게. 손수레로 연탄을 나르는 주인과 집 앞에서 채소를 따는 할머니의 모습까지 어릴 적 시골 동네 모습 그대로입니다. 전시장 한가운데 웅장함을 드러낸 불국사는 단연 하이라이트. 다보탑과 함께 처마 및 문양까지 세밀함이 살아있는 불국사는 제작만 4,000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실물을 최대한 표현할 수 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황홀감?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대게잡이배에서 작업하는 어부와 항구 옆 초밥집은 실제 항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반고우의 회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이 작품은 블록 하나하나 색깔을 맞춰 완성했습니다. 작은 이제 피스로부터 그걸 연계해 나가면서 큰 작품들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있는 집이면 꼭 하나쯤은 있는 모빌을 창시한 알렉산더 칼더. 움직이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던 칼더는 공기의 흐름을 이용한 모빌을 만들어냈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으로 이루어진 심플한 듯 복잡한 그림들은 모빌을 고안해내기 전 그의 고뇌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 소재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시도가 문화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심석희 선수가 아픈 시간을 이겨내고 다시 빙판 위에 섰습니다. 태극마크를 다시 달고 싶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박상준 기자입니다. 팬들의 뜨거운 환호에 밝게 웃음을 짓는 심석희. 새 소속팀 서울시청의 트레이닝복을 입고 실업선수로서 인생 2막을 활짝 열었습니다. 심석희에게 지난 1년은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10여 년 가까이 가르쳤던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력을 고발했고 상처 입은 몸과 마음 탓에 15부터 달아왔던 태극마크도 처음으로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올해 24살. 제2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심석희는 더 강해졌고 더 밝아졌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쇼트트랙에 대한 애정도 확인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으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이 운동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심석희는 현재 하루 8시간씩 맹훈련 중입니다. 아직은 점수를 매기기에는 오는 2월
전국 동계체전으로 복귀한 뒤 내년 4월 대표 선발전을 통해 1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노립니다. 저를 위해서도 또 팬분들을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태극마크를 달아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다시 빙판 위에 선 심석희. 쇼트트랙 여제의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맛도 깊어가는 별미가 바로 이 매생이 굴국입니다. 부드럽기 이럴 데 없는 매생이 한 숟가락 목으로 넘기면 푸른 바다 향이 온몸을 덮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장가든다면 매생이국 끓일 줄 아는 어머니를 둔 매생이처럼 달고 향기로운 여자와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모의 백년 손님으로 당당하게 찾아가 매생이국을 먹으며 눈 내리는 겨울밤 뜨끈뜨끈하게 보내고 싶다. 하지만 남도 바닷가에는 미운 사위 매생이국 준다는 속담이 전해옵니다. 비단실보다 가늘고 솥털보다 촘촘해서 펄펄 끓여도 김이 안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위가 멋모르고 먹다가 입천장이 벗겨져 혼쭐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할 때만 해도 장모가 버선발로 뛰쳐나와 씨암탉 잡아줄 백년사위 같았습니다. 대통령은 우리 총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청와대도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뀐 정초부터 윤 총장은 미운 사위 신세가 됐습니다. 대통령은 신년회에 윤 총장을 세워놓고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고 했습니다. 새해 업무 첫날 아침 7시에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제가 한 뒤 하루 사이에 추 장관을 3번 만났죠. 검찰개혁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의 최종 감독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청문회에서 검찰 인사는 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장관이 주도하는 인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때마쳐 경찰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인사 대상자 평판 수집에 나섰다고 합니다. 불과 5달 남짓 지나는 사이에 무엇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걸까요? 잘 아시듯 윤 총장이 대통령의 당부대로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을 겨눈 것, 그 딱 하나뿐입니다. 매생이국은 맛도 맛이지만 영양분이 뛰어나고 연말연시 속풀이로도 으뜸입니다. 그래서 장모가 차려주는 매생이국엔 미움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을 향한 청와대와 여권의 공세에는 그런 은근함조차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한 법, 국민은 검찰 개혁과 검찰 길들이기를 구분할 줄 압니다. 1월 3일 앵커의 시선은 미운 사위 윤석열이었습니다. 새해 첫 주말에도 파란 하늘 보긴 힘들겠습니다. 대기 정체와 스모그의 유입으로 일요일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도심 곳곳에 대규모 집회도 열리는데요. 외출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꼭 KF80 이상의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말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한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은 10도, 청주 7도, 서울은 6도를 가리키겠습니다. 또 여전히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비가 내리면서 해소될 텐데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에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금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